안녕하세요.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기본 요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자인의 기본 요소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점, 선, 면, 질감입니다. 디자인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 질감으로 구성됩니다. 점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이며 선은 점이 이동한 궤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면은 선이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것이죠. 질감은 표면의 촉각적, 시각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통해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텍스타일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는 포스터 디자인, 신문 광고 디자인, TV 광고 디자인, 인터넷 광고 디자인입니다. 이들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나 광고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들이죠. 반면 텍스타일 디자인은 섬유나 직물의 패턴과 질감을 다루는 분야로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디자인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가장 관계 있는 디자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강조입니다. 제시된 이미지는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차별화되어 시선을 끄는 강조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강조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 주목성을 높이는 디자인 원리입니다. 크기, 색상, 위치, 형태 등의 대비를 통해 강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색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따뜻한 색이나 명도가 높은 색은 부피가 팽창되어 보인다입니다. 따뜻한 색, 즉 난색이나 명도가 높은 색은 시각적으로 부피가 팽창되어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색의 팽창성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크기라도 밝고 따뜻한 색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차가운 색이나 어두운 색은 수축되어 보이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감산 혼합의 삼원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감산 혼합의 삼원색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블루입니다. 감산 혼합의 삼원색은 시안, 즉 청록색, 마젠타, 즉 자홍색, 그리고 옐로우, 즉 노란색입니다. 이들을 혼합하면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으며 모두 혼합하면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블루는 가산 혼합, 즉 RGB의 삼원색에 속하며 감산 혼합의 삼원색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산 혼합은 주로 인쇄에서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색채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색채를 느끼는 경우 유채색, 느낄 수 없는 경우 무채색이라 한다입니다.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색을 유채색, 색채를 느낄 수 없는 색을 무채색이라 합니다.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삼속성을 가지며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명도만 가집니다. 색채는 심리적 성질을 가지며 물체가 특정 파장을 반사하면 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색채 대비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접하는 두 색의 경계 부분의 색상 명도, 채도의 대비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정답은 4번, 연변 대비입니다. 연변 대비는 인접하는 두 색의 경계 부분에서 색상 명도, 채도의 대비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대비가 강조되어 뚜렷한 구분이 생기며 시각적으로 확실한 경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눈의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디자인에서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원할 때 활용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배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색상을 배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느낌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강렬한 느낌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색상, 즉 보색을 배색하면 강렬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나타납니다. 보색 대비는 가장 강한 색채 대비로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 파랑과 주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색 배색은 주목성이 높아 광고나 포스터 디자인에 효과적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색과 미각의 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쓴맛을 나타내는 색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파랑입니다.
파랑은 쓴맛을 연상시키는 색입니다. 색과 미각의 공감각적 연상에서 노랑은 신맛, 주황은 단맛, 흰색은 짠맛, 파랑은 쓴맛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색채와 미각의 연관성은 식품 패키지 디자인이나 요리 플레이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10번째 문제는 동화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색 자체가 명도나 채도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성질을 말한다입니다. 이 설명은 시인성에 대한 것으로 동화현상과는 다릅니다. 동화현상은 색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 인접색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명도의 동화, 채도의 동화, 색상의 동화가 있으며 눈의 양성적 잔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비 현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11번째 문제는 형과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형은 2차원적인 표현이고 형태는 3차원적인 표현이다입니다. 형, 즉 쇠입은 2차원적인 평면적 모양을 의미하며 형태, 즉 폼은 3차원적인 입체적 모양을 의미합니다. 형은 윤곽선으로 표현되는 평면적 요소이고 형태는 부피와 공간을 가진 입체적 요소입니다. 디자인에서 형은 점과 선으로, 형태는 면과 입체로 구성됩니다. 12번째 문제는 게슈탈트의 시각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게슈탈트의 시각에 관한 법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통일의 원리입니다. 게슈탈트의 시각 법칙에는 근접의 원리, 유사의 원리, 연속의 원리, 폐쇄의 원리, 공동운명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통일의 원리는 게슈탈트 법칙이 아니라 디자인의 조형 원리에 해당합니다. 게슈탈트 이론은 인간이 시각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고 조직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13번째 문제는 디자인 형태의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디자인 형태 중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정답은 3번, 유기적 형태입니다. 추상적 형태, 기하학적 형태, 기능적 형태는 모두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인 반면 유기적 형태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불규칙하고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유기적 형태는 곡선적이고 부드러우며 생명체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스러운 특성을 가집니다. 14번째 문제는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각 디자인의 분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조경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는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CI/BI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조경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분야에 속하며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로 시각 디자인과는 구분됩니다. 15번째 문제는 색의 전진과 후퇴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은 종이 위에 노랑과 파랑을 나열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노랑이 파랑보다 더 가깝게 보입니다. 이때의 노랑색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은 3번, 진출색입니다. 노랑은 진출색으로 파랑, 즉 후퇴색보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출색은 따뜻한 색, 명도가 높은 색, 채도가 높은 색이며 후퇴색은 차가운 색, 명도가 낮은 색입니다. 이러한 색의 전진과 후퇴 효과는 공간감을 표현하거나 시각적 깊이를 조절하는 데 활용됩니다. 16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조건 중 신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자인의 조건 중 신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인간의 생활을 보다 차원 높게 유지하려는 조건의 하나로서 미의 문제가 고려된다입니다. 신미성은 디자인의 조건 중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디자인은 기능성,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 사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미성은 감성적 만족과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7번째 문제는 색채 대비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보는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개시 대비입니다. 개시 대비, 즉 연속 대비는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보는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대비로 잔상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 대비는 두 색을 동시에 볼 때, 면적 대비는 색의 면적 차이에 따른 대비, 연변 대비는 경계 부분의 대비를 의미합니다. 18번째 문제는 유사조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수평과 수직,
직선과 곡선 등 대립된 모양이나 종류에서 나타난다입니다. 이 설명은 대비조화에 해당합니다. 유사조화는 비슷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온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조화 방법입니다. 유사한 형태, 색상, 크기 등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지만 단조로울 수 있어 리듬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립된 요소는 대비조화에서 사용됩니다. 19번째 문제는 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소극적 입체는 현실적 형, 확실히 지각되는 형을 말한다입니다. 소극적 입체가 아닌 적극적 입체가 현실적이고 확실히 지각되는 형입니다. 소극적 입체는 평면의 명암이나 원근법으로 표현된 입체감을 말합니다. 입체는 면의 이동이나 회전으로 생성되며 구, 원통, 육면체 등은 순수형 입체에 해당합니다. 20번째 문제는 오스트발트 색상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스트발트 색상환은 무채색 축을 중심으로 몇 색상이 배열되어 있나요? 정답은 4번, 24색상입니다. 오스트발트 색상환은 무채색 축을 중심으로 24색상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노랑, 주황, 빨강, 보라, 파랑, 청록 등 24개의 색상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색채 체계를 구성합니다. 먼셀 색상환은 10색상, PCCS 색상환은 24색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